질문 따세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마구 그러니까 체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체계하고 요령 어떻게 하는 마구 체계요. 딱 정리를 안 했는데 제가. 근데 정리해서 이렇게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보고서 그 다음 걸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이요? 가장 쉬운 건 노래 틀어놓고 춤추세요. 아니, 노래를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 사람은 당연히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에 따라서 신체도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의 반응에 따라서 신체의 움직임을 막았죠. 감정의 변화에 몸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제어해놨어요. 그러니까 길들여놨다고 해야 되나? 통제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생각도 저절로 나고 감정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심리학적으로 슈퍼이고를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 부모,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만 벗겨내도 생각보다 희한한 짓을 하겠죠. 자기 자신이. 욕망적이든 신체 움직임이든. 우선 그거부터 풀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우선 믿어요. 그렇게 이상한 짓은 안 해요. 또 신체적으로 이상한 짓은 의유가 있어서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좀 괴상한 짓이라든가 동물적인 것이라거나 원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 그게 지나가야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틀이 있는 동작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음악적으로 맞춤이 이제 많은 시작이 네. 그러니까 맞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감정이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인다는 우선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감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 잡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거든 해도 된다는 거죠. 감 잡는 방법이요. 중요한 건 감 잡는 거거든요. 뭐든 이게 너무 요령이라고 말을 하면 쉽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쓰기가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다른 말 생각 안 나니까 뭐든 요령이에요. 자체는 요령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너무 진지하거나 고답적으로 넘어가면 사람도 고답한 사람 돼버려요. 예전에 춤을 추면서 카타르시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네. 그게 마구니네 그렇죠. 그럼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가장 쉬운 게 모닥불에서 미쳐버리는 거죠. 모닥불에 그러니까 불 보면 사람은 우선 가거든요. 다 불나방이에요. 봄이든 여름이든 아무리 더워도 불 피워놓으면 가요. 더운데 왜 가는지 모르지만 가요. 그런 정도로 불 피우면 우리는 원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음악 틀어주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집단 체면에 들어가잖아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런 도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한두 번 해보면 그건 외부에 의해서 내가 도취되어 가는 거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그 어떤 곳에 도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쓰는 요령이라는 말 쓰는 거라고요. 요령이라는 것은 이거 분별해냈을 때 요령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걸 알아냈을 때 요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군도 어떻게 하면 요령이 된다는 걸 알아낼 때 이게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된다는 요령을 이해했을 때 그 다음 거는 어떤 것에 감흥을 시킬 거냐는 걸 해봐야 돼요. 어떤 것에 맞춰서 마군을 들게 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내가 합의시켜 갈지요. 그것이 땅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 천체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을 합의시켜 가면 거기에 따른 마군이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 어떤 것도 흐름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진동이 있어요. 그 어떤 섬을
개념에도, 말에도, 의미에도, 미래, 과거, 시간이든 그 어떤 것도 진동이 있다고요. 나름대로의 존재하기 위한 자기 발현이 있어요. 그 발현에 감형되어 간다고요. 그 발현에 감형되어 가는 방법을 몸으로 하면 몸이 표현해줘요. 몸이 움직여줘요.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줘요. 이것도 하나의 합의 방법이거든요. 모든 존재들의 표현법에 맞춰서 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걸 하게 됐을 때 나중에 깊이 하고 오래 하다 보면 마군으로 산다고 하죠. 인생을 마군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살아가져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이 마음을 비워서 합일되어 가면 많은 것들과 합일될 수 있어요. 초능력이라 하는 건 또 있는데 감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합일력이에요. 마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비워놓으면 감지돼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느낄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이든 아니면 다른 존재의 어떤 것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마음을 비우면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는 건 그걸 못 느끼게 막아놓은 내 마음에 어떤 회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회로를 차단하면 느껴져요.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연습하거나 알면은 좋은데 이걸 알면 저번 주에 그 얘기했던 대로 갑자기 개안되거나 갑자기 그 몸에 열리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헛것, 환상, 각종 다양한 것에 의해서 힘들 때 이 방법을 써야 돼요. 회로를,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닫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닫을 수 있는 그 요령이 생겨요. 이것도 요령이에요. 눈에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건 눈에 이상한 거 안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회로 열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요령이거든요. 합일이에요. 그 어떤 것과 합일돼 버린 거예요. 통한 거잖아요. 소통돼 버린 거예요. 소통한 것을 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면 하여튼 되거나 할 수 있으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알면. 근데 잘못하면 미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내 안에서 내 혼백 아니면 다른 존재의 혼백이 말을 걸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미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합일력이라는 거죠. 내가 합일시켜 놓은 거라고요. 소통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소통시켜 놨으면 소통을 끊을 수도 있어요. 끊어야 그것이 안 들어오거나 제어가 돼요. 더 뭘 설명해야 되나? 설명할 건 많은데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네. 그래서 마구는 어때든 하면 하게 되는데 한 다음에 저한테 설명해 주거나 자기의 현상을 얘기해 주면 그때 하나하나 다음 걸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자처는 이건 심리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욕구에 대한 재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체는 하다가 굳이 마군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호흡을 하든 호수를 하든 주문식으로 하든 뭐 행동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의 성격, 살아온 여러 가지 그 사람만의 그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되고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이런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로 인한 문제가 없고 또 그 다음 것을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 해야 된다 이러하다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럼 뭘 가르쳐 줄 건데 나는데 그런 건 딱히 가르쳐 주는 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게만 하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라고 믿고 묻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저를 만난 이후에 대화를 하든 뭐하든 했으면 문제가 자기 스스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냅둔 것도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기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않고 질문하고 대화하면 되죠. 대신 마구는 위험한 것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그 다음 해야 될 걸 그 산호에 맞춰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그건 무조건 순서만 정해놓고 책임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막말로 지금 많은 곳들에서 그거 하다가 미치거나 귀신 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하기도 해서 그래요. 자신 자체가 위험하기도 한데 지금은 그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카페도 그렇게 활성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와서 저한테 묻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체는 결국은 욕구라서 자천만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욕구에 대한 거예요. 욕구, 욕망, 감정, 심리, 그리고 주체, 자아, 정체성, 그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 많이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치료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에 가까워요. 많은 것들은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정체되거나 나아가거나 안 나가거든요. 나가도 그 사람 때문이고 안 나가도 그 사람 때문이에요. 수련법은 별 의미가 없어요. 수련법이 좋아서 잘 나가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수련법이 좋은 거는 그 자체가 이미 수련법은 내 외부 거예요. 내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잘 된다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 외부가 날 제어하면 안 된다고요. 그 무엇이든 간에 나는 내가 제어해야 된다고. 그걸 배우는 것이 도인데 그렇게 수련법이 좋아서 아니면 뭐가 좋아서 해서 아니면 약을 좋은 거 먹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사상누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게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니면 사고체계, 관념이에요. 어떻게 관념을 만들었고 어떤 사고와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어떤 견해가 성숙되어 갔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자체는 없는 거죠.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런 자체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야 돼요. 대화해 가야 되고. 호수 수련 중에도 혹시 마군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어떤 수련에도 마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안 일어나게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몸은 저절로 움직이게 맞아요. 근데 뇌 통제, 의식 통제인가? 의식의 통제에 의해서만 신체는 움직이라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렇게. 네. 무의식적으로 자전거 페달 밟는 것도 마구군요. 자전거 페달 뿐만 아니라 그런 무의식 자체가 다 마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힘이 세다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다 마군을 하고 있네요. 네, 무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의식으로 움직이는 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통제 못하고 있는 건데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게 깨주는 것이 수련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주체를 하는 거하고 마군은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마군처럼 그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내 자신을 통제해온 것대로 하지 않아도 나는 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도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몸마저도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마저도 내가 통제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된다고요.
그와 상관없이 나는 나일 수 있다고요. 나는 그것보다 또 다른 존재이고, 좋게 말하면 더 우월한 존재라고요. 내 감정, 생각, 육체를 제어하는, 아니면 제어하든 제어하지 않든 그 자체를 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그 존재라고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의식을 놓아봐야, 자기 자아를 놓아봐야 보인다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뒤로 물러나 봐야 자기 자신이 보인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마군하는 거죠. 결국은 다 나로 비교죠. 나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기 심리적, 정신적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 견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도라고요. 그러니까 수련법이 날 수련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수련법이 견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지 않은가 봐요. 사람들은 그걸 간단하게 이해 못 하던데요. 앞에서 인생이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원리를 알아야 그 원리에 맞춰서 사람이 이게 설정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사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문명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뭘 의도한 것인지 알면은 좀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되는 거겠지. 자천도 뭘 의도하고 있는 건지, 자천법, 수련법 자체가 뭘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면 수련법에서 자유로워지겠죠. 자유를 위해서 수련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의 억압으로 들어가면 거꾸로 된 거죠. 경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 경도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제해 주길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에는 자발적 복종이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발적 복종이나 그나마 자기 자발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가 자발적 복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위험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인간들이. 그렇다고 막 좋게 얘기하면 지구에서 분리되는 독립, 자립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체는 독립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가서 떨어지는 건 그만큼 힘겨워요. 심리학이 나오잖아요. 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건 상당히 힘들잖아요. 가장 큰 엄마는 이 지구잖아요. 지구보다 큰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크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그 어떤 것에 포섭 하나로 분별되지 않았는데 분리돼서 분별돼서 다른 개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픔이에요. 상당히 아픔이 아니라 가장 큰 아픔이에요.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요. 영웅 신화나 영웅가 영웅이 용 죽이고 하는 게 심리학에 나오잖아요. 융심리학에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홀로서기 위한 그것을 신화화시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 나오잖아요. 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어디 가냐면 여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되질 않아요. 그냥 다른 것으로 바꾼 거죠. 그걸 불교에선 번연이라고 그러죠.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옮겨가는 거지 독립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머무는 게 이게 옮겨 다니는 거지 홀로 서지 않아요. 무주는 결국 독립이네요. 네, 근데 무주시키라고 하면 무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다른 것을 바꿔놓고 무주인 줄 알고 경우가 많아요. 착각이. 네. 이거에서 저걸 바꿨는데 그건 다른 것인 줄 착각하는 것들이 많죠. 결국은 나를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합일이든 마군이든 이것도 합일시킨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끊어내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합일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재주도 되거든요. 내가 합일시켜 봐야 내가 어떤 것에 합일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끊어낼 수 있겠죠. 꼭 끊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끊어내는 거. 접촉하는 거와 분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윤회도 내가 윤회에 얽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윤회에 합의되어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려면 합의시킬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회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어요. 알면.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그 아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합의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해봐야 되고. 체득과 아는 거의 차이는 큰 거예요. 네. 이걸 해보면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에서 떨어져 본 적 있냐고요. 그럼 체득이 되잖아요. 아는 거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들었으니까 아는 것이 됐잖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할 수 있냐고요. 아는 것도 내 거 아닌가요? 내 거요? 근데 그 정도를 내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것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부터 내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유와 그 합일이 비슷한 거라고 한 것 중에, 결국은 소유는 소유만 하고 있는 거죠. 지식을 소유를 해요. 외워둔다고요. 알아둔다고요. 근데 쓰지는 못하잖아요. 합의는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지식의 자유를 내면 그 지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을 소유는 하고 있는데 지식의 제어는 아직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군을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그 합의를 내가 일일이 하면 귀찮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마군이 알아서, 그러니까 몸이 아니면 내 자신이 알아서 합의를 할 거와 합의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일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범석이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마군이요. 성장이 저절로 되잖아요. 내가 일부러 내가 내 자신을 자천시킬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책 얼마나 읽어야 되고, 그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왜 힘들고 왜 해요? 알아서 수련 될 건데. 마군으로, 저절로 내가 내 자신을 수도시킬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수련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마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그렇게 쉽게 수도시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마군을 할 수 있으면서 자발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많은 단체에서 가르치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수련시키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이유도 오늘 하정에 설명한 거예요. 믿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합의를 못 시켜요. 알지를 못하니까 합의를 모르는 거죠. 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떤 것과 합의시키려면 그 어떤 것 합의시킬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요령은 또 간단해요. 또 자기를 버리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것과 합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단전 만들어진다고 그냥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안 만들는 이유는 그래요. 딱히 부정은 안 했을 텐데 안 만들어질 거라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대로요. 그 의식은 제 말을 부정하거나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의식에서 이미 다 계산되어 있어요. 단전이 뭔데 그게 만들어지냐고. 이미 무의식은 다 생각해놨어요. 제가 그 상대방의 무의식까지 변화시킬 정도까지 어떻게 해주면 단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그냥 거기까지 안 건드리고 앞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을 때 의식은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에 대해 혹해가지고 현혹돼서 의식은 일시적으로 현혹돼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데 무의식은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따라와요. 벌써 다 계산되어 있어요. 어디서는 단전 만드는데 100일 걸리고 어디서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고 뭐라는 거기서 보문가 있어가지고 무의식은 이미 잡다한 것에 의해서 계산되어 있어요. 단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도가 그렇게 쉬워? 그러면 다 수련됐게? 이것도 생각해요. 이미 무의식은 의식보다 엄청나게 치밀하고 복잡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돼 있어요.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가장 낮은 자손이 믿음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일 축기라고 하면 왜 100일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무의식의 그 생각을 벗겨내려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의식한테 일종의 이건 단련이잖아요. 근육 단련이라는 게 그 근육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한 부분을 때려가지고 그 부분 무뎌지게 만드는 거와 똑같잖아요. 근육도 계속 힘들게 시켜가지고 근육 찢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찢어졌다가 회복했다가 하면서 반복해서 근육이 커지잖아요. 결국 무의식을 깨야 되는데 무의식을 깨는 이유가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나 항상 만약에 하루에 4-5시간씩 앉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설득시키는 거잖아. 설득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단전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하면 단전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하면 단전 만들어진다고 될 때까지. 이건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면 단전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빨리 자기 무의식마저도 자기가 이해하는, 알고 있는 곳으로 재설정을 시킬 수 있느냐가 근기가 좋은 거예요. 근기가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 가르쳐주면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부분까지, 자기의 심층 부분까지 의식이 이해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재주가 있는 사람의 근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단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랑 이 차이가 많다는 게 뭐냐면, 단정이 오히려 내 무의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 의식과 연결된 단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연에 의한 단전. 사람들이 다 기술연. 왜냐면 100일 축기를 왜 하냐면 100일, 적어도 100일 동안은 자기가 호흡을 해서 단전에 열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모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왜냐면 열을 모아야 몸 안에서 활력이 나고 힘이 나고 어떤 능력이 생기는 그런 류의 자도방 수련,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단전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여기 오면 단전이 그 단전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네 건 가짜라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 앞으로도 좀 오해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해가 많이 생기겠죠. 기술을 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단체의 이론만 믿거든요. 다른 단체의 이론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요.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세련파고가 전혀 달라요. 그건 수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오로지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도가 아닌데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요. 그래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이론에 대해서 틀렸다고 한 말은 없는 거죠. 틀릴 수 있죠. 맞든 틀리든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사람들이 성장하느냐, 수련이 되냐 안 되냐일 뿐인 거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안 만들어주려고 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래, 이것이 정말 맞는 거고 이렇게만 수련돼야 된다고 알까봐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아닌데, 도 자체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원래 그렇게 기수련에서 이해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단전을 이해하거나 그렇게 수련해야 된다고 아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이론인데, 그래서 뭐 일일이 비판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비난이기도 한데,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서 사람 말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라 하면 말이 조금
납득시킬 수 납득할 만하거나 그런 대로 논리가 맞으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말이 맞고 틀리거나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맞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맞는 것만 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해줘야 되고 자기가 원치 않거나 모르거나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예의를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할 때 상대의 말이 나와 다르지만 나와 다르든 같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나와 같는 걸 보는 것이 우선 안 되는 거고 들으려고 할 때 결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 사람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학교에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가르치지 않은 거죠. 대화하는 방법.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은 안 가르쳤잖아요. 이미 그런 마음 자세가 이제 소통이나 도의 자세와는 문명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왜 배워야 돼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하면 지금 저런 직업교육이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 자체에 대한 공부여야 되는데 사람 자체에 대한 공부가 사람끼리 살 거니까 사람끼리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사람끼리 사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류를 해야 된다고요. 교류는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내가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말로 변화시키는 방법이요. 국어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 한글을 배우는 게 국어가 아니에요. 말하는 방법이요. 아니면 글 쓰는 방법. 이렇게 자기 감정 내면에 있는데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에 다시 내가 거기에 비판을 하든 아니면 동조를 하든 그 어떤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서로 맞춰가는 방법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배우지 않고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거나 배웠다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다들 다 대화를 할 줄 안다고 하죠. 네, 대화할 줄 안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꼭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한 것이 대화했다고 하는 거죠. 꼭 그렇게 또 하잖아요. 상대가 내 얘기 안 들었으면 우린 대화한 게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연역적 전제로 인해서 목적이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아마 우리 한국은 아직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배워야 되는지. 이 일제 이후에 우리는 근대화하기 위해서, 경제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체계일 뿐이지, 정말로 사람을 고민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르쳐야 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나라, 이 문명, 이 한국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고민 안 하잖아요. 고민해야 될 텐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어서 하니까 저번 강의에 의해서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몰아붙여온 것 때문에 그 상실된, 아니면 손해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았는데 그걸 주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직 우리 스스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 여유, 아니면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요. 이 나라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것에 별로 도움 주는 나라는 아니에요. 방해하는 나라지.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내가 성장하는 게 그런 성장을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지위가 올라가는 거, 성장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나라를 욕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건 나라 때문이에요. 내가 멍청한 것도 나라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험한 데서 뻘짓하는 것도 나라 때문이에요. 나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라 성장을 위해서 나는 희생됐을 뿐이에요.
나라가 원하는 교육을 배웠고 나라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라가 가르쳐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바꿔야 되는 거죠. 확실히 뭐 혁명하겠다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나라만 잘 사는 방법 고민하지 말고 개인이 잘 사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 좀 해달라고요. 나라 돈 버는 고민 시키지 말고. 요즘 그렇게 교육하면 학부모들이 나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만든 거 나라 탓이에요. 나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학부모를. 학부모가 문제가 많긴 해요. 그래서 그 사회 통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1차 목적이었던 거죠. 사회 통념이 변하면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사회 통념, 이데올로기, 관념 형태. 그게 중생 부재이고 세상에 그 말하는 지상천국이 되는 방법인 건데. 자세히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되니까. 진도를 나갈까요? 인체는 생존을 위해 생리활동을 해요. 당연히 생리활동이 곧 자천이지만 이 정도는 불만족스럽죠. 우리 인체는 생리적인 것 외에 미약하지만 자천활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생리활동이 자천이라는 인식도 해야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해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천활동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서요. 이것이 여러 자천법이 생긴 동기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좀 다르게 말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구분한 거지, 구분되어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건데,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근거가 글쎄요,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 지구가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겠죠. 지구 자체가 존재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면. 지구의 이유는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리활동,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이나 사회, 일상적인 삶이 자천을 위한 것이긴 한데, 그게 내가 정한 자천 활동이나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으로 날 맡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설정 아니면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분리되어 독립되어 가는 첫 시발이겠죠. 외부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체적 동작을 이용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도 골라서 많은 투자를 하지요. 왜 그런 생리활동과 구분해서 자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만 하는 이유야. 집중 자천이라면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오직 자천에 투자해야 하나 봐요. 이건 오해예요.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일상의 시간에 비해 자신의 진도가 더 나아가는 듯이 보이던가요? 그렇게도 느낀 적이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이 다른 일로 딴짓할 때 자신이 더 성장되어요. 자천을 1시간 하면 23시간은 뭘 하고요. 자천을 5시간 하면 나머지 19시간은요. 이 5시간의 자천 때 뭔가 진전이 있었다면
평상시에 먹고 놀고 잠자고 한 19시간의 남모르는 진전이 모여서 이제야 느낀 것이겠죠. 차라리 자요. 밤늦게 새벽에 잘 된다고 몸을 학대하지 말고 그냥 자요. 몸이 건강하고 상태가 좋아야 자천에 더 도움이 돼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당연히 자천을 위한 자천 활동보다 생리 활동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생존이 우선이고 다음에 자천이죠. 생존이 더 나아가는 욕망이고 이것이 자천이니까요. 아침에 발기가 저절로 되듯이 기는 시간 되면 알아서 일어나 운행해요. 자천 활동은 밤낮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일어나서 더 집중하면 자천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억지예요. 자천을 자기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관습일 뿐이에요. 자천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작용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때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를 알죠. 국화꽃이 피는 건 한순간일지 몰라요. 그 과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길을 운행할 때 내 신체만 운행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운행시키면 다 될 줄 알지만 자연과 천지와 운명과 모든 것이 서로 조응해서 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보죠. 이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해요. 또는 운명이라고 하겠죠. 인연이 되고 운명이 맞아야 성과가 나온다는 그것이 세상과 조응해서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념으로 기운행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며 그 기운행이 저러한 의미라는 것을 모른다면 역시 어렵죠. 그러니 그 시간에 세상을 즐기고 뜻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위한 자기 개발 또는 개발에 힘써요. 개발은 점진적으로 자기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고 개발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자기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이것도 자천이고 그에 따라 진행될 거예요.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사회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자천은 최소한 신들 세계에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것이고 덕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기 길만 가면 우리와 세상과 뭔 상관이에요. 그 전에 신이라는 것이 자기만을 위했다면 신이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이라는 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거나 신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 때문에 신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울부짖을 건데 그 울림이 안 들리니 잔인한 자일 뿐이죠. 사람이 죽는 것도 땅의 울음이에요. 자천 수도자는 명심해요.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이 나라 자연이 죽어간다고요. 혼자 돛 닦으며 잘난치 않은 그 무심함이 원망스럽습니다. 낯뜨겁게 좋은 땅과 혀를 찾는 그 타락은 근래에서나 보는 현대적 탐욕이고요. 예, 엄청 읽어버렸는데 처음에 설명한 게 이 시간형, 그러니까 자천을 하려고 할 때 이건 하루에 몇 시간씩 자천하고 또 어떤 체계로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이수에 나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운 그 방법인데 9시면 출근하고 아니면 8시, 요즘은 8시에 학교에 등교하고 시간 되면 하교하고 등교 계속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시간 맞춰서 수련하거나 돛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불교에서 뭐 오랜 시간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수련하면서 앉아 있을 때 만약에 좌선을 하거나 호흡한다면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호흡하는 중간 그 수련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서 자천이 될 거라고요. 수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열심히 수련했거든요. 밤새워가면서 호흡했거든요. 그럼 그때 호흡이 진행될 거라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왜 밤새우면서 수련하냐고요. 그럼 그렇게 수련해야 그 시간에 수련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안 하면 뭔가 좀 안 한 것 같고 뭔가 서운한 것 같고 뭔가 그 나태한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 정말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 아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고 또 해도 사실 많은 사람은 믿질 않아요. 저도 안 믿어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몰리죠 설명하면 여기 있는 대로 이게 또 맞단 말이에요. 내가 5시간, 10시간을 아무리 집중적으로 수련해도 나머지 24시간 중에 뭐 10시간, 14시간 그 시간이 그럼 허무한 거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닌 거냐면 그 자체하는 동안 내가 뭐 기술을 할 경우 호흡을 많이 했으니까 단전에 기가 이렇게 쌓였을까? 그것이 아니면 뭐 인동맥을 돌린다면 내가 호흡하는 동안 인동맥을 몇 번 돌렸으니까 그만큼 내가 수련이 진행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니더란 말이죠. 찬야 수련법에 그게 있어요. 인동맥을 300번 돌리면 그 다음에 금단이 된다고요. 근데 300번이 아니라 3만 번은 돌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심리적으로는 오늘 수련 안 하면 뭔가 빼먹은 것 같고 뭔가 할 거 안 한 것 같고 내가 나태한 것 같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성과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수도가 진전이 돼 있냐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수도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수도에서만은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령이 있어야 돼요. 수도에는 요령이 먼저예요. 그 요령은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알아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수련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수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수련이 뭘 알아내야 수련이 됐다고 할 건지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때 수련이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뭘 위해 내가 오래 했고 뭘 위해 내가 몇 시간씩 앉아 있었고 뭘 위해 주문을 열심히 외웠고 호흡을 열심히 했는지 알면 그때 수련이 된 거예요. 호흡을 10년 했으면 그로 인해서 호흡을 위해 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호흡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되는지 알면 이미 호흡을 10년 한 성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오래 해서 단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호흡에 의한 수도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안 되던데요. 그게 신체 변화는 신체 변화예요. 신체 변화를 위해서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체 변화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니면 내 사고 체계에 의해서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신체 변화는 도로 아무타불로 변해버려요. 신체를 위한 수도는 신체를 위한 수도에서 끝나요. 신체를 위한 수도가 정신을 위한 견해나 지혜나 나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한 것을 위한 거라고 알지 못하면 신체의 변화는 신체의 변화로 끝나요. 대주천이든 그 이상의 결과든 아무리 일어나도 그건 그걸로써 끝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신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많이 봤어요. 이유는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갔다가 신체적인 변화로 나아갔다가 후퇴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데 사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신체 변화나 아니면 오래 하거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천 성과가 아니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몸의 자천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뭐 몇 달을 거쳐서 호흡을 해서 단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오래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전이 아니에요. 몸이 아까 말한 대로 몸 이전에 심리 이전에 그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달라진 거라고요. 내면의 변화는 앉아 있을 때 변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은 평상시에 활동할 때 변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자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자질이 높은 사람들은 뭘 가르쳐주면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심층 무의식 이 단계까지 자기가 바꾸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의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 지식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를 재구성하는 방법, 재구성까지 간다고요. 근데 그게 자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해 못하면 그런 말로 가르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야 아픈지 알아요. 안 맞아도 맞으면 아프다고 가르쳐줄 때 알면 되는데 사람은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몸으로 오랜 시간 단련시키고 오랜 시간 길들이고 오랜 시간 그것이라고 알게 암시를 주고 배우게 하고 습득하고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조금씩 변해가요. 마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몸보다 마음 변화가 더 오래 걸려요. 몸 바꾸는 게, 그러니까 육체 바꾸는 게 더 쉬워요. 몸 바꾸는 건 더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불교에서도 일례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종의 한번 태어나야지만 이제 완벽하게 수련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몸은 한번 태어나면 다른 몸을 바꿀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되고 뭐 원했던 몸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몇 살을 태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마음은 못 바꿔요.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이건 바꾸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그냥 욕구만 바뀐 거죠. 이쪽 세계에서 가지지 못한 건 그쪽 전생에서 못 가진 건 이 생에서 가졌겠죠. 그럼 마음 바뀌었냐? 아니에요. 그냥 뭘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니는, 아까 말한 번연, 이걸 가지고 이걸 또 시증나면 저걸 가지고 또 그게 시증나면 다른 걸 가지고 하는 이 과정만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 전생이라는 것이. 마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바뀐 거고 욕구의 대상은 바뀌고 있어요.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바꾸는 걸 할 수도 있을수록 쉽게 빨리 바꿀 수 있을수록 자질 좋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자질이 좋은 게 정해졌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자기 자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갑자기 자질이 좋아져요. 자질이 좋아지는 방법이 요령이에요. 요령을 알게 되면 자질 나쁜 사람이 자질 좋은 사람이 돼요. 하근기가 상근기가 된다고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그 요령법. 자질 바꾸는 방법. 마음이 있는 네, 쉽죠? 마음에 있다고. 말은 쉬워요. 근데 해봐야 되죠. 해봐야 되는데 자기 자질을 바꿔봐야 돼요. 못 알아들은 것을 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설득시켜내야 돼요. 끈질기게 저항하는 자기의 욕구를 설득시켜 봐야 돼요. 한번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게 하는 거죠. 여기에 설명한 이 수련법이 그걸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자기의 끈질기는 그 안에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바꾸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예법이죠. 행동을 제어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예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이 욕구도 그렇게 변해가요. 조금씩. 그게 예법의 가장 옛날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인사하고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삼강오륜처럼 그렇게 윤리나 도덕으로 예절을 만들어줘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행동이 신체의 움직임이 마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게 자도방 수련이잖아요. 몸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가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자도 수련만 자방 수련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몸의 변화로 인해서 행동의 절제, 행동의 규칙, 행동의 제어로 인해서 마음의 제어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율이잖아요. 불교는 계율이고 유교는 예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래요. 행동의 제어가 마음의 제어로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부터 말을 해줘서 굳이 행동 안 가르쳐주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해줘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행동을 제어해서 욕구의 제어로까지 안 가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묻히죠. 많은 사람들은 대중적이나 보편적으로 가르칠 때 항상 억압이라는 게 행동 제어잖아요. 행동 제어로. 그런데
근기가 다른 사람들은 행동 제어로 인해서 마음이 제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묻혀버려요. 마음이 깨져버려요, 오히려. 근기가 좋은 사람들은 그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근기 좋은 사람 곤란해서 그 사람들은 다르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수련법은 다 이런 신체 제어로 인해서 마음의 제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전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그게 단전이 아니에요. 그냥 신체 제어로 마음의 제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전은 겉모습인 거죠. 아니면 하나의 그 유혹, 아니면 설명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래요. 단전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단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려는 것이지 단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전이 만들어졌다는 게 뱃속에 기가 뭉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한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제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지식, 하나의 견해로만 들이대지 말라고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해석은 문맥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해석과 정해진 지식, 그 사물에서 그 사물을 그렇게만 봐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물의 사실, 그 사물 자체의 그 정보 지식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그 사물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그 사물을 그렇게 말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자천만 얘기하면 항상 그렇다는 거죠. 단전이든 인동맥이든 뭐든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수련에 대해 설명한 많은 것들 중에 그 다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제도 마찬가지. 계제 없어요. 왜 없냐고요? 그건 계제로 말하면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계제를 말 쓰는 거지. 계제 자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말을 듣지 말라고요. 말을 듣지 말고 말로 인해서 의도하고 있고 몰아붙이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얘기하거나 주장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식이라서 주장할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날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가가 그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도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몰아가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것도 틀이잖아요. 제가 가진 것도 하나의 틀이 되잖아요. 틀이 되고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한번 만들어진 몸은 다시 만들기 힘들어요. 다른 걸 바꾸기가. 이거 다 내면에 아까 그 무의식 아니면 심리 체계가 이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자기 지식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그것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듣게 되면 다음엔 또 다른 걸 듣게 됐을 때 제가 말한 거와 다르면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그건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제가 어떤 지식, 내가 지금 갖춰주고 있으니까 이게 다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어디선가 제 지식과 다른 걸 갖춰주면 거부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러면 내가 내역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분이 또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아무리 잘 갖춰도 여러분은 자기 틀을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을 해요. 이게 또 번연이 돼요. 틀을 깬 게 아니라 다른 틀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여러분들이 제 말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소유하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뭐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넘어갈 건데요? 무작정 넘어가겠지로 안 돼요.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운명 얘기한 건 그게 내가 수도 자체는 하든 자체 성과가 일어나든 이것도 일종의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언제쯤 내 성취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도 성취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일어나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수도인 거죠. 수도인데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수도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상당히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어떤 원리가 있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수도하기 위해서 많은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면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마군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한데 뭐 이렇게 앞에 말하는 것처럼 몇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수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면이 없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탱자탱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있냐면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오히려 어딘가 썼듯이 집중은 놓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게 집중인 거예요. 그게 또 방법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는 게 의식을 풀어놓거나 의식을 의식을 놓는 게 의식을 놓는 게 오히려 의식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면 운명에 따라 수도하는 것도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마군인데 자기 마음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이렇게 되게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제어해 놓으면 그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됐을 때 어느 운명과 때가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성취가 됐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지하게 돼요. 내용이 이상하네. 이거 상당히 어렵나?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줄타기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줄타기에서 아슬아슬함을 느끼면서 내지는 그 집중한다고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확 몰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 간들간들한 어떤 그 썸을 타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그 집중되는 어떤 그 상태를 느끼면 되지 않나. 아까 그 말은 그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 그런 거 비슷할 수 있어요. 의식은 집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딴짓을 해도 무의식은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근데 집중을 안 했잖아요. 의식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아도 내 다른 곳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심층에도 여러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움직이면 오히려 그 부분이 움직여야지만 수도가 돼요. 의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안에 있는 심층이 변해지지 않으면
시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거꾸로 해야 된다고요. 의식으로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곳에 집중시켜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운명을 부를 것이고 그 운명이 불렸을 때 이루어진다고요. 차라리 이 방법으로 수련하는 게 훨씬 좋다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 수련법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그거예요. 명야 정, 명예 수련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정예 수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하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다 명수련이에요. 아니면 정수련이거나. 머리로 따져가면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신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식의 수련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수련을 가능하게 하고 수련의 성취가 되는 그곳에 말해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정말 수련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말이 어렵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전부 다 역설 같습니다. 완전 역설을 자유롭게 쓰시는 것 같아요. 역사요? 이게 그 범주론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층이잖아요. 심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차원이니까 의식이 여러 단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만 얘기하면 역설이 돼요. 근데 다음 단계 때문에 설명하는 거라면 이게 역설이 아니라 적용의 문제라고 하면 된다고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면 의식에 쓰는 역설인데 이건 의식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 부분은 무의식에 대한 설명인 거라고 하면 역설이 안 돼요. 이상해. 의식과 무의식이라면 무의식은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심층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거가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무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이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의식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이 집중해서 자천을 스스로 해나가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든 뭐로 하든 열심히 하는 건 의식에서 하는 말이에요. 의식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의식의 단계에서 하는 수련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게 제가 말한 성수련인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 명수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용한 수련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무의식을 이용해서 수련한 방법이라고요. 지금 오늘 설명한 것도 다 사실은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방법, 마음을 여는 방법, 자기를 아는 거, 하는 거. 오늘 설명은 다 사실은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지는 어떤 거예요? 의지요? 네, 의지도 무의식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럼 서원이랑 의지라는 거는 그냥 그것도 다 무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가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의식 너머에 그 심층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설명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얼마나 오래 내가 의식을 유지했냐가 이게 무의식이 돼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어려운 공부, 어떤 공부,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정했잖아요. 근데 이걸 2년을 정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까지 가야 돼요. 그 얘기는 습관화 돼야 돼요. 하기 싫어지잖아요. 분명히 의식은 하기 싫을 때가 와요. 근데 이걸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 영어 공부하기 싫은 것을 몇 번을 넘어가면 이제 굳이 하기 싫어하기보다 그냥 하게 될 때까지, 그래야지만 2년이든 3년이든 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의 그 목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려면 의식에서 무의식 단계가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무의식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시켰다고요. 몇 시간씩 몇 년을 오래 수련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똑같은 반복시키는 이유가 의식을 생각하게, 의식이 뭐네, 의식으로 하면 안 되네, 이거 설명이 귀찮잖아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우선 앉아. 몸으로 체를 네, 우선 앉게 시키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앉으라고. 일어서면 두드려 패요. 말도 없어요. 일어나면 때려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게. 옛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은 기본적으로 앉아야 되잖아요. 천재만 어떻게 배워요? 앉아가지고 다 읽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가지고 하나 쳤다 하면서 이게 율동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율동이 있어요. 이것도 노래거든요. 외우는 운율이 왜 있냐면 덜 지겹고 또 외우기가 쉬워요. 몸도 까딱까딱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오래 있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의식의 단계에서 심층으로 넘어가는, 아예 아까 말한 대로 몸의 구속, 몸의 그 규칙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 심층적인까지 마음의 형상까지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이게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미 다 있어요, 하는 방법들은. 근데 설명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놓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옛날 사람들이 진보를 알고 있었지만 진보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똑같다고요. 말을 안 하면 안 한 거라며요. 없는 거라며요. 서양인들의 개념은 그래요. 말하지 않은 건 아닌 거라고.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래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다고요. 우리 개념은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된다고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스스로 멍청하다는 거 돼버리거든요. 말해야 안 해야 똑똑한 거지. 말해야 아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럼 결국 좋아하면 되잖아요. 좋아하게 만드는 거. 마음이 동하게 만드는 거. 예. 그게 그 방법 아닌가요? 노력해서 즐길 수 있는 단계로 가면 뭐 굳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설이 책 재밌으면 밥 먹다가도 봐야 되고 화장실 가서도 봐야 되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면 그게 방법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까 의식 얘기했잖아요. 의식이 지겨울 때가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끝날 때가 생겨요.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감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되질 않아요. 좋아하는데도 무조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말을 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걸 너무 강하죠. 네, 그러면 이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개념 넘어야 또 다른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을 그렇게 만든 거죠. 네. 그게 과정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자천이라고요. 아니면 인간인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이요. 그걸 만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체면수가 제일 빠르겠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체면과 그래서 암시라니까요. 이게 마분이든 뭐 수도든 이것도 다 암시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서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얘기시고 시동키니까.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한 자기 암시인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암시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게 만들고 이 세상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암시를 이용해서 마구 할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암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세상도 변해가거든요. 서원이 중요하네요. 그 선생님 무의식하고 관련해서 지금 꿈에 궁금해지는데요. 꿈을 통해서 자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요? 네. 꿈을 수련한다고요? 아니면 꿈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어떤 연관이 있냐는 아니면 뭐요? 질문이 뭐예요? 꿈도 그냥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꿈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꿈이 있는 거고 암시가 있는 거고 아는 만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도 심층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라서 뭐 의식 넘어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꿈보다 더 심층이 있어요.
꿈을 보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피상적인 게 그냥 드러난다는 거 요즘에는 느끼는 게 그런 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피상적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예요. 꿈도 다 이 사회와 관계된 것을 꿔요. 자기 본질이나 더 깊이 들어간 것은 별로 안 꿔요. 그럼 꿈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고 그런 거. 꿈도 시각적인 거고 개념적인 건데 그건 시각과 개념이 있는 세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또 다른 꿈이 있어요. 꿈인지 모르는 꿈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개념이 아니고 시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꾼지 몰라요. 근데 꿈이 있어요. 자기가 몰랐을 뿐이에요. 자기 감지에서는 꾼지를 몰랐을 뿐인 거죠. 그것이 꿈이었다는 걸 감지할 만큼의 자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꿈꿔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에 꼭 잠을 자야지만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꿈과 눈 뜨고 있을 때 현실 세계와 다 똑같아요. 꿈의 세계나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 중에 하나 그거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타전자가 오거나 아니면 미래에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꿈 안 꾸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꿈 안 꾸고 살는데 왜 꿈 꾸면서 해요? 그건 이미 꿈 꾸는 거와 꿈 안 꾸는 거 구분한 거잖아요. 합일이에요. 그것도 마음을 열어놓으면 다 돼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그건 상당히 사회의식이에요. 이 사회와 관계된 정도에서 만들어지는 의식의 조합이거나 융합이라고요. 근데 저는 사회에 별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꿈에 관심 없어요. 꿈꾸면 꿈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먹고 안 잊어먹어도 좋은 것만 일부러 안 잊어먹어야 그 꿈으로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정도의 가벼운 것이지 어떤 의미가 있거나 뭐 대단한 거 뭐가 있거나 이렇게 뭐 처음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수련 시작할 때 수련과 관계돼서 꿈을 꾸고 막 그래. 그럼 그때 설명해 주기도 해요. 한두 번씩. 그러니까 수련이 잘못되고 있거나 잘 되고 있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꿈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때 그 설명해줘.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이미 꿈의 단계 넘어가거나 꿈과 상관없는 성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꿈에 집착하면 그것도 퇴행이에요. 꿈에 머물러 있다고요. 꿈의 세계에. 꿈을 무의식의 세계로 하면서 엄청나게 과대포장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낮은 단계의 무의식이에요. 그 너머의 무의식이 더 많아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자기를 꿈의 세계가 전부인 양, 무의식은 꿈의 세계인 양.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꿈도 무의식에서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꿈으로 한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거 있잖아요. 뭐 꿈 안 꾸는 거, 그리고 몽여, 일여. 또 까먹었네. 잠자는 거, 잠자지 않는 게 하나가 되고,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는 건데, 그것도 잠자는 거, 꿈꾸는 거에 대해서 과대가 포장이 있어서, 의미과다가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나, 잠자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전체 의미에서는 작은 의미에 불과해요. 잠이 뭐 평생 엄청나게 많은 시간 잘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봐야 내 입장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평생의 반 이상은 잠을 잔다고 해서 그걸 뭐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 여기는데 그 미친 새끼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자기 삶을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뭐 안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손해 보는 거로 이렇게 너는 왜 자기 자신을 이 부분은 좋은 거고 이 부분은 안 좋은 거라고 분류하냐고요. 그냥 자기 몸을 전체로 봤을 때 팔은 별로 왼쪽 팔은 별로 안 쓰니까 이거 나쁜 거라고 하면서 잘라내겠다는 거 똑같아요. 그걸 잘라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 이쪽은 성스럽고 이쪽은 안 성스럽게 해가지고 이쪽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저질이에요. 어떻게 자기 몸을 그런 식으로 분류해요? 다 자기 몸인데?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인 건데 이건 잠만 잤기 때문에 이건 그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건 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이에요. 다. 어느 부분 가치 있고 어느 부분은 가치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신을 가치 분별을 해야 되냐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미친 짓을 한다고요. 꿈을 안 꿔야 된다고 하거나 잠을 안 자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 생각하기 이면에는 그 전제가 있다고요. 꿈과 잠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해요?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근거예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나라 문제가?
나라하게 갇혔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똑똑한 척 하는 거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보기엔 무식해 미치겠는데 왜 이렇게 똑똑하다 그런 거냐, 그건 모르겠다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서양에도 그 영향 받아가지고 불교에서 말한 그게 넘어가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명상가들이. 똑같이 오메이려 이런 식의 좋은 거고 엄청나게 차원 높은 수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똑똑한 척은 더럽게 하지만 내가 무슨 넘어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내면 이면에는 그런 식의 분별, 가치 분별이 미리 있는 건데 수도에서 가치 분별 해놓고 이것이 낫고 못 낫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수도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왜 도에서 왜 가치 분별하냐고.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 도덕경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의 가치 분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예법도 거기 비난하잖아요. 결국 거기처럼 팔을 비틀어서 사람을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도덕경 한두 번 읽어보면서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읽고 깨달을 수 있으면 상근계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거기처럼 해야 돼요. 두들겨 패서 가르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많잖아요. 도덕경 처음 시작부터 하는 거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넘어가야 되고 일장부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말을 넘고 개념을 넘어가야 되는데 결코 사람은 말과 개념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말인데 아까 말한 대로 바위 앞에서 우린 말을 하잖아. 바위한테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도 없고 옷도 못 입고 먹을지도 모르지. 넌 먹는 거에 그 재미를 모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도덕경 1장에 써 있는 건데 네? 명가면 비상명 이름이잖아요. 색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돼요. 바위를 바위로 보지 말아야 그때 바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상당히 그렇듯한 말이죠. 공즉시색 색즉 시공이잖아요. 색을 버려야 공이 보인다면서요.